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주식투자 세미나를 맡게 된 김민영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몇 주만 고생하면 다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참고 온라인 수업을 2주 동안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주식투자 세미나죠. 제가 지난 학기에는 주식투자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개설했는데요. 사실 똑같은 과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학기에 개설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부동산학과 전공주임 임성공 교수님께서 강의 개설을 또 요청을 하셨고 또 학생들의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매 학기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과목인데 제목만 좀 바뀌었네요. 앞으로 이 주식투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난 학기와 같은 과목이고 혹시 지난 학기 들으신 분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과목은 부동산학과에 혹시 설강돼 있어서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그다음 행정학과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학기 보니까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을 하셨 분도 계시고 했다가 그만뒀다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면 제 과목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은 제가 뭐 유튜브나 또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봤어도 제 주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란 말이 정확할지 모르는데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주식 투자가 어려운가 봅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지 2009년도 불현듯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뭔가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주식 투자로 들어오게 됐고요. 다행히 저는 20년 동안 됐지만 이제 21년째네요. 삼성전자 그 당시에 2009년도 12월에 제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다행히 저는 뭐 망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누구나 성공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런 현실을 봅니다. IMF 때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이제 망한 사람도 생기고
뭐 망하진 않더라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고요. 주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과거 30년 전, 뭐 20년 전, 뭐 많게는 1000배, 삼성화재 같은 경우 지금 30년 동안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한다면 1000배가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뭐 우리가 좀 들을 만한, 그러니까 이름을 알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뭐 100배, 뭐 200배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그 과실을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기업은 멀쩡한데 왜 투자한 개인들은 망할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그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과목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 주식 투자가. 어차피 이 투자 결정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의 심리와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사결정 심리학과 주식 투자를 접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이해를 갖게 됩니다. 어떤 투자 철학도 생기고 투자 원리도 생각하게 되고 또 가치 투자 뭐 워렌 버핏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워렌 버핏 투자 방식은 어떤 걸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연히 재작년, 좀 더 됐나요? 대학 친구들이 주식 투자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거기엔 가담을 안 하고 다른 방에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글을 이제 제가 올렸어요. 그게 이제 짤막한 글이긴 해요. 주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결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글을 제가 이제 그 의사결정 심리학 강의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주식 투자와 접목해서 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꽤 됐어요. 친구들도 재밌어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불현듯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8년 여름에 방학 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해오고 또 사색한 결과물이고요. 참 신기하게 제가 이 책은 그 마치 음악 작곡처럼 이렇게 악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책 제목과 목차와 내용이 한꺼번에 거의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 정하고 목차 정하고 난 책을 다 썼다 이런 느낌까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채워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저를 끌고 어떤 힘이 저를 끌고 제 원장실 정책대원 원장실에 가서 작업을 해 여름 동안 이렇게 저를 끌고 가서 제가 고생을 했죠. 근데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교재로 할 텐데요. 주식 투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방법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그게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이고 또 적당한 방법이다. 이게 공감이 되시면 그걸 공부하시고 따라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주식 투자 인생 철학 뭐랄까요? 또 뭐 주식 투자 종목 이런 얘기들을 한 학기 동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 소개니까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저희 나의 투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투자는 저는 좀 크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 뭐 기법 배우고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종목 분석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면 회계사가 돈을 많이 벌 거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영학과 교수들이 주식 투자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경영학과 교수들이 저한테 물어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일이죠. 제일 잘 해야 되는, 제일 정보와 지식이 많은 집단이 어디입니까? 경영학과. 또 증권사 PB냐,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 주식을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을 날리고 또 무서워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 경영대학 교수님들한테 주식 얘기하면요. 그 위험한 걸 왜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너무나도 좋고 그렇게 어렵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공부하고 실천을 해가면 충분히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참, 그분들은 주식 투자 강의도 할 텐데, 재무 분석도 하고, 뭐, 투자론도 강의할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예. 이게 딱 원리론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리론적으로 깨달은 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깨달으면 공부해서 학습입니다. 깨달아서 내 경험화 시켜야 돼요. 체화한다라고 그러죠. 시간이 걸려요. 이건 경험의 영역이거든요. 공부는 해야 되고 또 경험을 하고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독자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론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거기에는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뭐 역사학, 인문학, 또 경영학. 근데 경영학이 일부예요. 아주 일부. 경영학과 교수들 주식 투자를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게 없어서. 이 영역을 안 다루거든요. 그 영역까지 다뤄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삶 속의 한 부분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다
탐욕, 공포, 불안, 그렇죠? 또 과신, 그렇죠? 과신, 나를 지나치게 위대하다 또는 자신만만해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관련되거든요. 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알아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세상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 걸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더 인문학이니 이런 쪽이나 뭐 역사학이나 이런 건 세상 돌아가는 변화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달러가 기축통화고요. 미국이 있고 지금 근본이제에서 뭘로 가고 있어요? 뭘로 갔어요? 이게 지폐를 찍어내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잖아요. 옛날에 근본이제가 아니고. 그럼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경영학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오히려 알아야 되고 네. 역사, 경제학, 경제 역사,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심리, 세상을 보는 관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종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한 경영학과 교수들이나 또는 증권사의 직원들, PB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PB 경우는 PB들은 저한테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PB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처음에만 좀 연락하다가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걸 지들도 아는 거죠. 저도 알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영업 사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증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 방송에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이런 얘기 좀 거역하지만 정말 쓰레기예요. 들을 내용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원리도 없고 철학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종목 얘기하면서 요만큼 올라갑니다. 요만큼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저도 한때 그런 거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 어떤 원리론적으로 저와 공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랑 원리론적으로 통하고 있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뢰가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 거는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등록해놓고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유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종목 소개라든지요.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
예,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아, 무슨 종목 찍어줄게요. 이런 게 다 보이스피싱, 사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봐요. 처음부터 제껴놓는다. 뭐 테마주 전혀 안 하거든요. 예, 왜 안 하는지. 예, 그거는 나중에 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복권 당첨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복권 계속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높은 레벨로 올라가셔야 돼요. 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주식 투자가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꼭 뭐 돈을 벌고 이런 문제도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그 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보면 세상은 인도는 이렇게 발전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미국이 이렇고 우리나라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변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게 하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가능하다면 저는 뭐 평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이 지금 90세 되신 분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CEO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참 부럽죠. 예,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 12살에 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니까 주식 투자 이런 면에서는 천재, 영재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평생 할 겁니다. 돈도 벌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게 해주고, 네. 세상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치매에도 안 걸리겠죠. 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철학인데 기본적으로 종합 학문인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거야? 딱 한마디로 좀 얘기해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엔타이 프레자일이라는 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타이 프레자일은 이제 그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의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블랙 스완이라는 책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카네만의 그 Thinking Fast, Thinking Slow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니엘 카네만은 책은 여기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나심 탈레브 그 다음에 다니엘 카네만 블랙 스완 또는 행운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다니엘 카네만은 이제 Thinking Fast, Thinking Slow 이런 책을 썼죠. 이 사람들이 행동경제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노벨상도 받으셨죠. 심리학자가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나심 탈레브가 쓴 이 블랙스완 또는 그 전에 쓴 행운에 속지 마라. 근데 최근에 쓴 게 이제 엔타이 프레자일이라는 책이거든요. 안티 프레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안티 프레자일. 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졌습니다. 지금 삼각대를 해놓고 찍고 있는데 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찍을 수는 없고 이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엔타이 프레자일,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에 두 개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돈을 잃지 마라.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투자는 다 배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박을 노리고 엘도라도를 찾아서 무슨 종목을 소개받고 누가 이런 종목 좋다 해. 그게 금광인 것처럼 테마주를 쫓아다니고 종목을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원리를 찾아내서 뭐랄까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고 원리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 걸 만들어서 실천하는 겁니다. 학습입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절대로 수익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항상 이익을 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던지면 깨지지 않죠. 원형이 보존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깨져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게 엔타이 프레자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엔타이 프레자일한 투자 방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투자에 이제 생활하죠. 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부분, 취미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삶의 부분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창구.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배워두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자가 발전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뭐 가끔 실수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타일 플레저예요.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 원리를 배우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을 얘기할 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래요. 스노우볼이라는 건 눈 뭉치죠. 눈 뭉치를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굴리서 내려오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게 커지죠. 근데 중간에 깨먹으면 깨져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지지 않는 것. 깨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저 위에서 깨지지 않고 내려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게 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